안녕하십니까. 예, 봄입니다. 3월달이죠. 3월 12일, 토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다음 주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는데 이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물론 장기화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만한 자리다. 예,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기점으로 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려감이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 공략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고 싶은 종목 많아요, 지금. 네.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가 좀 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대선 이후 그 허니문 랠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수혜주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종목들을 오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 다음 주 공략 시점 잘 한번 잡아서 요번 사실 모든 것들이 특히 주식시장에서 위기는 곧 기회를 잉태하고 있죠.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보고요. 다음 주 좋은 기회 잡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해외 증시 또 빠졌는데 상당히 낙폭이 좀 큽니다. 그죠? 계속 빠지고 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5주 연속 하락세,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3개월 연속 음봉이 만들어지고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3개월 연속 하락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난번 팬데믹 때도 2개월 연속 빠지고는 반등했단 말이죠. 물론 급락이 있었지만 3개월 하고 반등이었네요. 예. 이번에도 전쟁이라는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악재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겸사겸사 빠진 겁니다. 예.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을 펴겠다 하면서 주춤거렸던 증시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것으로 무너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사실 밤새 그 일단 유럽 증시를 보면은 말입니다. 유럽 증시가 상당히 세게 움직였었어요. 장중 막 4%까지 급등을 했었죠. 독일 같은데 3%대 상승하고 어, 이 초반에는 좋은 분위기였는데, 좋은 분위기였던 이유가 있었죠. 러시아 이 푸틴이 그 휴전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벨라루스 그저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휴전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커졌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초반에는 강세였어요. 어제 미국 증시 보고 주무셨던 분들은 상승하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주무셨을 겁니다. 한 1%대까지 올랐었으니까. 그런데 푸틴의 그동안의 행각으로 볼 때 지금 푸틴의 그런 말들이 신뢰성 없고 믿을만 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일단 그런 그 긍정적 발언이 오히려 기대감을 만들었다가 무너지면서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푸틴이 아예 뻥이었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 뭐 휴전협정 긍정적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 취소한 적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젤렌스키도 어떤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미국은 서방 그 G7 국가들과 함께 공조하면서 러시아 억제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이제 제재에 들어갔는데 그 제재가 뭐냐면 그동안 그 최혜국 무역에 이제 그 관세를 이제 깎아주는 최혜국 대우를 해 주었는데 이 최혜국 대우를 그 지위를 박탈한다라는 쪽에 바이든 미국 쪽에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최혜국 대우예요. 요것을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끊고 러시아와의 무역도 축소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죠? 예, 뭐 그렇게 되면 각종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고 곡물 가격도 식량가도 오를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좀 확대되겠죠. 마침 어제 발표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율은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7.9% 상승.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16, 17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FOMC 회의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죠?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그걸 잡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그리고 시중의 돈 풀기를 줄이는 돈을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동안 FOMC에서 3월 FOMC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했죠.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이 일반적인 스텝인데 0.5% 포인트 그러니까 2배의 충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주춤 빠졌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니야 뭐 러시아 전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고 하니까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0.25% 포인트 인상할 것 같아라고 이제 딱 굳어졌어요. 근데 지금 2월 인플레이션율이 40년 만에 최고를 치고 나니까 또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된 건 이제 3월 달부터 우리 지금 3월 들어서 유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 1,600원, 1,700원 하던 그 휘발유 가격이 지금 2,000원대란 말이에요. 그것도 유류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류세 인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반영이 된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8%로 훌쩍 넘어가겠죠. 미국 역사상 지금 휘발유 석유 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성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자 물가가 얼마예요? 4%가 안 되잖아요. 4%가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우리의 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아우성이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연준이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죠. 0.25% 포인트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긴축을 빨리 땡길 것이다.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더라도 빠른 속도에 뭐 다음 달에도 또 올리고 다음 달에도 또 올리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 겁니다. 해서 일단 시장이 잘 가던 시장이 빠졌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다시 저점대로 떨어지고 있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 나타났습니다. 다우뿐만 아니라 모든 뭐 주요 지수 똑같죠. S&P 500도 뭐 꼭 마치 그림 안 바꾼 것 같죠?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크게 빠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왜 안 움직이노? 뻥났네요. 네, 그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메모리 때문에 그러나? 헤매고 있는데. 예. 메모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메모리를 좀 줄여 볼게요. 자, 보시면 그렇게 이제 다들 빠졌는데도, 그래서 뭡니까,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빅스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는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밤새 나스닥이 2% 넘게 빠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표는 4일째 하락하고 있다. 고점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공포가 별로 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공포 심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 보여드렸고, 차트를 다시 보면, 뻐벅거리네요. F는 뻐벅거려요.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린 거고, 제가 먼저 그러면 이거부터 할게요. 이 부분이 좀 요거를 꺼볼까? 메모리를 줄여주게요. 네, 됐습니다. 메모리가 조금 작아져서 뭘 여러 개 띄워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밤새 S&P 500 지수 1.3% 빠졌어요. 아까 다우하고 똑같죠? 나스닥 지수 더 빠졌죠? 2.18%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올 들어서는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그럼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난 팬데믹 때보다 낙폭이 더 크네, 그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2020년 3월 2월달 이때 빠진 것보다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MSCI 한국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밤새 1.5%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빠졌죠. 지금 최저점까지 근래 연중 저점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지수는 대부분 좀 하락폭이 크고, 삼성전자 해외 DR도 상당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주 대비해 가지고 1,000원 이상 하락한 상태. 그렇다면 월요일날 삼성전자가 또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유가는 130달러까지 올랐다가 크게 좀 하락하면서 안심 좀 하는 듯 했는데, 지난 밤새 다시 또 3%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 상승한 이유는 또 뭐냐? 아까 이제 FOMC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가 오른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세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가입니다. 국제유가. 그 다음 이제 리튬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팔라듐 같은 거는 엄청나고요. 근데 지난 밤새 유가가 오른 이유가, 사실 유가가 이렇게 빠졌던 게 이제 많이 오르기도, 단기간에 급등도 하기도 했고, 또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좀 가능성, 휴전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엿보였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이런 핵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도 뭐 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나왔던 차였는데, 지난 밤새 이란과의 핵 협상이 틀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중단됐다예요. 핵 협상 중단.
미국이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전세를 확장시키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사태가 터지니까 다른 데서 퉁퉁 터지는 겁니다. 미국이 집중하지 못하는 그 틈을 이용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이란이 핵협상 잘 해나가다가 빵꾸 낸 거죠. 네. 우리나라 쪽은 어때요? 북한이 또 무슨 ICBM을 뭐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형 ICBM 테스트하고 있고요. 올 들어서 9번이나 쏜 것이 그 관련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한쪽이 붉어지니까 한쪽이 또 툭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예, 이런 현상. 유가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또 긴장을 하게끔 만드는 꼴이 되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신다면 시장은 녹록치 않다. 녹록치 않다. 다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러니까 FOMC 회의 앞두고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으니까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1.99선까지 2% 포인트 근처까지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 올랐는데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채권은 가장 국채는 안전자산이죠. 시장이 불안하고 힘들면 뭐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렇게 회피하려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야지 맞거든요. 근데 FOMC 앞두고 채권 가격 떨어졌고요. 빅스 공포지수 떨어졌고요. 그죠? 그리고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금 가격도 떨어졌고요. 그죠? 크게 떨어졌지는 않았지만 떨어졌어요. 이런 안전자산에서의 그 반응은 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불안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다만 이제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예. 달러와는 강세를 보였고요. 뭐 물론 달러화가 강세니까 이제 유로화가 약세고요. 예. 그런 이제 현상이 좀 나왔는데 유로는 이렇게 이제 죽죠. 원달러 환율은 또 오르고 있고요. 그죠? 예.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1230원대까지 갔었다가 조금 주춤하더니 다시 또 오르고 있네요. 예, 지난 밤새 NDF 여기 환율은 1237원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또 최고점 오르고 가겠네요. 이런 현상, 예, 다음 주에도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고요. 예, 그리고 FOMC까지는 좀 조심성 있게 그 결과를 보고 시장의 반전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다. 저는 반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FOMC에 대한 그 경제 심리가 지난 밤새도 작용을 하면서 불확실성, 털고 가자라는 털고 가려는 심리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 보면 금리 인상 해버리고 나면 그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그 시간까지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나오고 있었어요. 푸틴이 어찌됐건 말을 신뢰성이 있든 없든 간에 휴전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내놨고요. 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아주 뭐 우리 쉬고 있는 휴일 동안에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변곡점도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만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유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뭐 리튬 전지 같은 게 2차 전지잖아요. 리튬 가격이 뭐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리튬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리튬은 이제 그 폭등을 하고 있어서 리튬 가격이요. 상품 선물에서 리튬이 없더라고. 그 중요한 걸. 니켈 같은 거는 있는데요. 리튬은 제가 찾아봤는데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리튬 가격이 오르면 2차전지 가격이 오르게 되고 부담이 돼서 오르게 되고 2차전지 가격이 오르면 전기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2차전지 업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고 전기차 업체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전기차 지금 보급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던 것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고의 경쟁력에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가격 경쟁에서.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 우리나라 LG 엔솔 같은 것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사상 최저가입니다. 이제 상장하고 뭐 LG화학은 뭐 구부 옮겼습니다만은 LG화학이라든가 뭐 삼성 SDI라든가 다들 좀 주가가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좀 뻑뻑거려서 그 HTS를 다시 한번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켤게요. 메모리가 좀 엉켰나 봐요. 메모리가 엉켜서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어두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주는 좋은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등 돌리고 회피할 일이 아니라 이런 기회, 찬스를 잡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볼 부분이 파동론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인가 이런 것들 좀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죠. 미국 증시에서 보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아까 우리나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렸고 최저가 그리고 LG 화학도 안 좋은 상황 그죠? 이렇게 빠벅거리지 오늘. 또 뻐거리죠. 다시 켤게요. 다시 켤게요. LG화. 얘가 좀 무겁다는 얘기가 HTS 중에 죽지는 않았나 다행히.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자. 잠깐만요. 이야, 더디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메모리를 최소화해서 볼게요. 네, 메모리를 최소화해서. 자, 보면 삼성 SDI도 최근에 주가 보면 이렇게 바닥을 끼죠, 그죠? 엄청납니다. 이렇게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테슬라 주가 같은 것 경우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아요. 테슬라
지난 밤새도 5%나 빠졌습니다. 우리 지금 서학개미들이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쭉쭉 빠지니까 뭐 환율도 뭐 원화같이 떨어져 가지고 물타기도 힘들고 그죠? 예.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 좀 이쪽이 해소되기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해소되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역발상적인 그런 생각 사고를 가지고 대응해 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뻐벅거리니까 빨리 진도를 해야 되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예. 자 그렇다면 세계 증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어두운 이런 이제 환경인데 요게 우리 차트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서 아까 제가 이 엘리어트 파동론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예, 파동론이 있는데 엘리어트가 이제 이 파동론으로 유명한 기술적 분석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도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논리를 못 믿고 죽기는 했지만 말이죠. 엘리어트 파동론은 상승의 5파와 상승의 5파와 하락의 3개 파동으로 나눠집니다. 상승 5개, 그죠? 상승 5개 파동이 하락 3개. 이렇게 해서 파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상승 5개, 하락 3개로 빠집니다. 상승 5개 파동은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 5파 상승. 이렇게 이 파동이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A파 하락, 그 다음에 B파 반등이 있어요. 요 부분을 좀 우리는 기다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부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C파 하락. 지금의 장은 큰 줄기로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락 파동으로 볼 수 있겠다. 예, 하락파. 지난 제가 지난번 토요 공개 방송에서 요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이라고 안 써놔서 혹시나 예, 월봉이에요. 엘리어트 파동론을 월봉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크게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월봉상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월봉으로 봤더니 자 2000년 그러니까 뭡니까 꼭지 찍고 그죠? 예, 이때 이제 벤처 붐 일고 막 그랬던 때 아니겠습니까? 예, IT 버블이 이제 꺼지기 시작했죠. 이때 꺼졌었죠. 2000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 파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봤을 때 아까 5개 파동이라고 했죠. 상승 파동이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입니다. 요 이론에 맞는 것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3파 상승 기간이 가장 길고 5파 상승이 가장 가파르면서 많은 상승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제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놓고 보니까 파동이 끝난 거예요. 상승 파동은 끝났어요. 그죠? 상승 파동이 끝나버린 거야. 그 다음 이제 이것은 하락 파동으로 본 겁니다. 제가 하락 파동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A파 하락이 된 거예요. A파 하락. A파 하락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릅니다. 왜? 반등이 들어와 봐야지 알죠. 반등 들어오면 이제 B파 반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B파 반등이 들어오는 요 자리를 우리가 눈여겨봅시다 이거예요. A파 하락의 끝자락이 어디인가를 기다리자.
그 다음 피파 반등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파 하락까지 내려옵니다. 이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미국이 자금을 이제 시중에 자금을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초기 중기까지는 시장이 맥을 못 써요. 그동안 유동성의 힘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땡겨서 유동성이 쪼그라드니까 시장이 가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아마도 미국이 금리 이 상승 시기를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갈 겁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뭐 한 3% 정도 이렇게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이 꺾이죠. 증시가 이만큼 꺾이니까, 그죠? 빠지니까 꺾이기 시작하고 주춤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도 잡힐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금리를 슬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큰 그림으로 볼 때 월봉상으로 큰 그림으로 하락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세장에 진입했는데 그 와중에 그럼 2년 3년 동안 약세장 시절에는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냐? 아니죠. 그 약세장 뭐라 그랬어요? 반등이 들어오고, 그죠? 이런 피파 반등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만만치 않은 반등이 나와요. 이때 사람들은 다시 또 경기 살아나나 보다, 주식시장 살아나나 보다 하고 착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뜨거 하고 또 죽이는 어떤 사건이 터지겠죠. 지금은 에이파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월봉상 이런 그림이고, 그 다음 피파 반등 기다려진다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이 주봉은 또 어떨까요? 주봉으로는, 주봉으로 보면은 뭐 힘없는 하락세죠. 지지선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본다면 일단은 300선, 그죠? 300선 정도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쯤이면은 뭐 대충 얼충 지지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쯤이면은 그럼 이제 지수가 빠지면 현재 상태가 350이니까 한 4, 50포인트 빠지면은 저점이 들어오겠구나. 4, 50포인트 뭐 3, 4월 되면은 3, 4월 동안 빠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말이죠. 아니면 조금 일찍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휩싸 한번 착 나온 다음에 다음 주중에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그림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자, 일봉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자의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연한 소설을 쓰는 거면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고요. 어떤 이론과 과거의 경험치 같은 것을 이렇게 믹스해서 분석력을 갖춘 상상이라면, 예측이라면, 좋게 말해서 그렇다면 믿고 가볼 만한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허황된 기대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기대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새로운 저점을 우리가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일단 써놨던 부분들인데 싹 다 지워졌어요.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박스권이었죠. 여기에 이제 긴 기간 동안에 박스권, 그러니까 크게 볼 때 400에서 440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쓰죠. 뭐 400에서 440까지의 박스, 장기간의 박스였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는 다시 370에서 400까지의 긴 박스가 나옵니다. 400까지.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떤가? 이번에는 보니까
상당히 긴 박스가요. 350에서 400까지의 370까지의 박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70. 예. 350에서 370까지의 박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물론 350을 저점으로 딱 잡기에는 아직은 좀 일러요. 그러니까 FOMC 때까지 350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들어와질지 아니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더 빠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주봉에서 말씀드렸듯이 300선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조금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본다면 요 라인 되겠죠. 340 정도 라인, 그죠? 예, 350, 340 요 라인가 중요 지지선이 될 수 있겠고요. 요게 무너진다면 300선까지도 그냥 열어놓고 대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해서 일봉으로 볼 때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이 박스권이 하방으로 이탈되면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휩소가 나오고, 이렇게 휩소가 나올 때마다 저점 매수의 기회, 이런 반등이 큰 게 나와요. 이런 반등이 큰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까지 이제 일단 찍고 반등이 나오다가 밀리잖아요. 요번에 만약에 다음 주에 FOMC 경계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만약에 이 박스권이 하단으로 이탈할 경우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시그널이 아니라, 박스권은 형성이 상당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박스가 끝나기는 쉽지 않아요. 예. 말씀드렸듯이 A파 하락이 상당 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B파 반등이 나올 자리도 가까워왔다. B파 반등이 나올 자리도 가까워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A파 하락이 거의 1년 가까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년은. 이제 B파 반등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될지 좀 더 진행이 될지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되겠다. FOMC 회의가 있고, 자, 이거를 또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60분 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60분 봉으로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죠. 이것도 좀 이런 휩소 구간에서 좋은 기회가 되겠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예?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되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340 정도에서 하방으로 이탈하는 게 나오면 휩소, 이런 휩소가 될 것이고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요 그림을 2주 전에 3월 4일 5일 날 선물 60분 봉 차트를 이렇게 그렸어요. 쐐기형이다. 삼각 쐐기형 해서 요 만나는 점,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냐 하방으로 떨어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다음 주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주가 지난 오늘 보니 어찌 됐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래로 가버렸죠. 그죠? 예, 아래로 가버렸습니다. 아래로 가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는 삼각 쐐기형의 추세는 이제 벗어난 거예요.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패턴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고, 그 패턴의 상에서 매도와 매수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의 필요성이고 우리가 임해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흐름을 쫓아가는 추격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잘 대응하면 됩니다. 분석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본다? 다음 주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다음 주는 이제 일단 월요일 날 하락 출발할 거예요. 어디까지 하락 출발할까요?
대략 한 350선을 지지하느냐 마느냐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물론 일요일 날 무슨 이슈가 나오면 더 반등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더 나빠지면 이 박스권 하단 한 350이요. 예, 350이 무너지면 345 정도 선까지도 내려볼 수 있겠지만 거의 박스권 하단 들어오면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악재가 크게 나오지 않는 한은. 큰 게 나와서 밑으로 더 툭 떨어진다면 상방 배팅을 강력하게 해볼 수 있겠고요. 박스권 하단만 내려와도 이제는 푼 매도, 콜 매수의 관점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 자리겠죠. 다음 주 공략 전략은 이런 식입니다. 박스권 대응이 좋겠고요. 호재가 나올 경우에는 상방을 뚫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 한 3, 5 정도, 3, 5, 7, 6 이 정도니까요. 요걸 뚫고 올라갈 경우 새로운 이제 이 박스권의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휩속 꼭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대응을 일단은 박스권 대응을 하고 큰 재료가 악재든 호재든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이 옳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음 주 대응 전략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을 우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도 이제 상당히 좋은 그 재료들이 나오면서 크게 좀 움직임들이 터져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이제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대선 테마주들 보니까 뭐 그 정치인 테마주들은 이제 뭐 거의 그 이제 끝물이겠고요. 오히려 뭐 폭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특히나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패자니까 엄청나게 빠졌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타코 같은 종목들. 예.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봉으로 봐야 될 정도. 그러니까 작년 7월달 고점 찍은 이후 빠졌는데 얼마가 빠졌냐? 7,000원짜리가 지금 1,000원이 됐어요. 예, 거의 90%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다. 뭐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도 요즘 뭐 그 거의 뭐 급락, 폭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은 아직도 강세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애니능률 같은 경우 이건 뭐 파평윤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그 연관도 없는데 막 움직였던 종목들이에요, 이런 거에. 그죠? 예. 이게 애니능률도 보면은 주가가 엄청 빠졌죠. 뭐 3만 원을 넘보던 주가가 지금 8,000원. 최근에 급락. 아니 대통령 당선됐는데 왜 이렇게 빠져? 이게 현실인 거예요. 먹고 빠지기. 관련 없는 종목들은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겁니다. 요즘 급등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윤석열 관련주로 그런 종목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폭탄 돌리기 꼭지 마지막 돌리느냐거든요. 삼부토금 같은 경우 요즘 이제 뭐 이거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새 정부의 그 정책 기대감 같은 것들로 건설, 토목건설이라는 이 건설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삼부토금은 말썽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과거에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부터 엄청 이제 뭐 급등을 한 이후, 그죠? 급등을 한 이후 빠지더니 다시 또 최근에 급등세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거 조심해야 된다. 자칫 고점에 물린다. 예. 무슨 말썽 많은 기업 대놓고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그러니까 이 정책 수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고 막연한 어떤 인연 같은 것으로 움직였던 그런 정치인 테마주들은 이제 좀 손대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그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다시 또 좀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에너지 기업들 있잖아요. 에너지주들이 이제 좀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뭐 S-오일 같은 것도 어저께 좀 빠졌죠. 또 이제 3% 올랐으니까 월요일 날은 또 조금 오르겠죠. 예, 이게 지금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이런 관련주들, 또 철강, 원자재 뭐 이런 것들 어느 이런 그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돼 있는 종목들은 어떤 그 이슈가 또 튀어나올지 몰라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안정적이었지만 철강주들, 또 뭐 구리 관련주들 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신 그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 JP 모건이라든가 뭐 이런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렇게 저점 상당히 크게 빠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지수 대비해서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JP 모건이나 뭐 CT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게 낙폭이 아주 뭐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급락세를 뭐 그렇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50달러 하던 것이 지금 40달러니까 뭐20% 이상 빠졌죠. 그죠? 네. 뭐 CT라든가 뭐 엄청나게 지금 바닥을 지하실을 땅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업들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돈 버는 건 은행이거든요. 돈 버는 거는 물론 뭐 IMF 같은 사태 터지면은 부실채권 때문에 이제 망하고 그런 것도 은행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이제 러시아에 빌려준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있는데, 아직 못 받는 거 아니냐지 못 받는다는 아니거든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그런 러시아에 그 묶여 있는 자금 같은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줄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 이 은행주들 실적은 매우 좋은데 주가는 이렇게 단기 낙폭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저점 매수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저는 이제 공략 종목으로 카카오뱅크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후 뭐 9만원, 10만원을 넘보던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4만원대까지 반토막 이상 떨어진 다음에 지금 슬슬 우상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 이미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가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저점 매수 기회로 접근해봐도 좋을 종목으로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카카오뱅크 이 실적은 사상 최대예요. 실적 사상 최대고요. 주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수급도 슬슬 살아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여기서부터는 바닥에서부터는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움직임이 슬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차트 모형상으로도 이제 생명선이 꼬꾸라졌다가 고개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카카오뱅크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저점 매수 관심 종목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새 정부의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동안 이제 현 정부에서 그 규제 강화로 인해서 뭐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 신정부 들어오면서 또 이제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 뭐 쿠팡,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데들 갑질 많이 한다고 이제 많이 이 규제도 강화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을 주가가
조정을 겪었던 종목들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하염없는 하락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최근 들어서. 근데 주봉으로 봐도 보면 요게 이제 120주선입니다.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뻐 보이는 자리다. 주봉으로 보니까는 저점 바닥 찍은 것 같고, 일봉으로 보니까 아 이렇게 바닥을 다졌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 저점 매수, 당장 치고 올라가는 뭐 네이버 같은 이런 큰 기업이 막 솟구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이버 뭐 쿠팡도 미국에서 이제 많이 빠졌다가 조금 이제 요즘은 오른다는 소리도 가끔 들려요. 우리 방에 지금 이제 그 매수한 종목이 또 이제 다음 주 같이 이제 움직이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제 카카오를 좀 다음 주 공략 종목으로 제시해 봅니다. 카카오는 네이버보다도 더 많이 빠졌어요. 최근 하락폭이 더 많아요. 얘 또한 마찬가지 그림이 네이버하고 쌍둥이 아닙니까? 보기에? 그죠? 120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그죠? 그림이 똑같죠, 거의. 카카오. 근데 탄력이, 양봉의 사이즈가 더 크죠? 그만큼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 탄력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 지금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카카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상 최대 실적이잖아요. 계속. 거기에다가 주가는 과거 뭐 15만원, 20만원을 넘보던 종목이 15만원 넘어서기까지 했던 종목이 지금 주가 저점이 어디였어요? 8만원까지 찍었어요. 8만원. 8만원까지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수급도 보면은 좋아요. 그죠? 예. 연기금이 막 사고요. 기관 사고 있고, 외국인도 이틀 연속 상당히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는 이런 이제 수급도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카카오 여러분들 추천해 가지고 몇 프로 먹었어요? 150% 먹고 나왔잖아요. 그죠? 예. 왕년에 제가 장롱 속에 묻어둘 종목 그래가지고 했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랬다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가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달아봤던 종목. 이 기업은 성장한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읽었기 때문에 장롱에다 묻어두라 그랬던 거고요. 지금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있는 원천이 이런 플랫폼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쟁 우위에 있는 쪽이라는 말이에요. 카카오가 갑질을 한다 해도 그래도 이미 만들어진 형성된 이 어마어마한 이 카카오의 시장력은 그 누구도 못 쫓아와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카카오를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가도 좋을 종목 해서 주가도 부담 없는 가격권대다. 이제 10만원을 어제 돌파했죠. 다시 10만원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 충격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한번 해보시자.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로 말씀드려요. 자, 제가 오늘 두 종목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카카오뱅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 그 다음 신정부 들어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택정책이죠. 현 정부가 정권을 뺏긴 것 역시 주택정책 실패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주택정책의 수혜주, 건설, 리모델링, 인테리어, 건자재, 이 관련주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간 만큼 그것은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고, 그래서 과매수 우려도 충분히 할 자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려면 5월 달에 돼야 돼요. 5월 10일입니다. 그때까지는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죠. 아직 정권을 잡은 건 아니거든요. 당선인이신 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직 정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막 추격 매수 뭐 이런 거 자제하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정책 수혜는 중장기적으로 있을 겁니다. 어느 정권이고 보수고 진보고 간에 주택 공급에 대한 뭐 공약은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설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또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극렬히 반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종로구 국회의원이 됐죠. 그 이제 이 탈원전에서의 유턴 하면서 원전 관련주, 수혜주, 정책 수혜주 이것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경계만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 없을까 해서 찾아본 게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 유명하지만 현대건설은 이제 주택 분야도 뭐 관련이 되고요, 그죠? 뭐 더 H라든가 DH라고 합니다. 또 힐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이제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현대건설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급등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적 호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매우 풍부하고요. 해서 이 주택 공급 확대의 수혜 기업 거기에다가 원전 건설 실적을 경험으로 탈원전 정책의 회기에 따른 수혜 이 두 가지를 잡고 한번 가보자라는 건데요. 요 종목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그물망 차트입니다. 그물망 위로 올라오면 주식을 하라고요. 그물망 아래로 떨어지면 하지 말라는 주중이죠. 자, 그물망이 파란색 그물입니다. 아직까지는 의문이에요. 위로 치고 올랐어요. 그죠? 위로 치고 올랐어요. 중요 기술적 저항대를 다 뚫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남은 거는 지금 200선 하나 지금 남아 있네요. 그죠? 중요 기술선. 이거 뚫고 올라가면 어찌 돼요? 상승 추세예요. 지금 저는 이미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죠. 현대건설. 자, 주봉으로 보니까 아직 빨간 우문 추세 상승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단기 조정 거치고 다시 튀어오르고 있다. 이 위로 올라오면 어찌 된다고요? 상승. 지금 이 구간을 먹는 거예요.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물망을 제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해볼 만한 아주 좋은 자리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현대건설 정도면 지금 뭐 사둬서 크게 낭패 보지 않을 자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래가 살고 있고요.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그죠? 주가도 빼꼭 올라왔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본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더 확실히 보이죠. 그죠? 거래가 살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이 3월달 들어서 쭉 사들어오는 게 보이네요. 그죠? 기관이 볼까요? 수치로 한번 보죠. 수치로 보니까 기관이 강하게 사들어오네요. 3월 들어서. 그죠? 3월 들어서 강하게 들어오죠. 연기금 같은 데들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뭐 어제는 조금 팔았지만 그제 많이 샀고요. 이렇게 이제 본다면 수급도 살아나고 있다. 그런 측면. 수주 잔고 엄청나게 풍부하고요. 실적은 계속 호조세입니다. 실적 호조세에 비해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실적이 훨씬 좋았고요. 그 다음 이제 건설주 중에 좀 매력적인 종목 하나를 더 한다면
못 오른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건설,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쪽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건설 자재주로 저는 요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창호주로 LX요. 옛날에 LG죠. LG 하우시스. 지금은 LX 하우시스입니다. 고급 우량주입니다. 그죠? 우량주예요. 이 종목 또한 역시 7월 고점 찍고 낙폭이 매우 커요. 10만원 넘어가던 주식이 반토막 났어요. 5만원까지 반토막 나고 주가 반토막 이후 충분한 바닥기를 거친 후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인다. 거래가 살고 있잖아요. 거래가 없으면은 이렇게 튀어 오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사요? 기관이 좀 사고 있네요. 그죠? 예. 요런 분위기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뭐 LG 하우시스 창호 집에 쓰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한강변에 뭐 초고층 아파트 짓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35층 고도 제한 없앤다 어쩐다 이러면 그게 다 이제 유리 창호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리모델링 수혜주, 인테리어 수혜주, 주가 반등, 그리고 실적은 양호한 기업이에요. LG 하우시스. 저는 돈 못 버는 기업은 여러분 하지 마시라 그래요. 돈 못 버는 기업 사놓고 왜 안 갈까? 괴로워하지 마시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맞죠? LX로 이제 LG그룹도 이제 좀 이렇게 계열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LG그룹으로 나오고는 있으면 LX 홀딩스가 이제 대주주입니다. 예, LX그룹이고 실적 양호한 가운데 또 기관의 매수세가 이렇게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죠?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수급 우량한 종목. 그래서 이 종목을 제시합니다. 예. LX 하우시스. 또 지금 정책 수혜주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그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또 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지금 규제를 풀어야 된다. 예. 뭐 시간 제한 같은 거 영업 시간 제한 다 풀어야 된다. 또 해외여행 규제 풀어야 된다.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정부에서도 조만간에 수일 내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또 내놓습니다. 또 내놔요. 특히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이제 이렇게 뭐 격리 기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없애게 하고 미국, 영국 같은 데는 그냥 다녀올 수 있게 하겠다. 요즘 나오는 얘기가 결혼식은 올렸는데 신혼여행을 못 갔던 신혼부부들이 뒤늦은 신혼여행을 간다 그래요. 네, 그럴 정도.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그러죠. 리오프닝 수혜주들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우리 방에도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들, 여행 관련주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투어 같은 것도 그죠? 하나투어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멀리 보자 위드 코로나 뭐 그죠? 파라다이스 예 가지고 있어요. 네, 파라다이스. 예. 지금 뭐 여기에다가 제가 쓴 게 이게 멀리 보자 위드 코로나. 예. 이렇게 우리도 이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시아나 항공이라든가 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시아나 항공 예. 저점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다음 주에 다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하나투어를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낙폭이 크게 좀 나왔었는데 뭐 관리 종목 들어가니 어쩌니 막 그래가지고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재반등했습니다만은 대장주가 역시 좋아요. 그죠? 예, 대장주로 하나투어. 실적은 매우 부진해요.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돈 못 버는 기업 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하나투어는 얘기합니까? 예, 많이 이제 그 반영이 됐다. 예.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냈다. 그죠? 여행을 못 가는 세상을 2년을 버텼는데 이제 보복 그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투어 벌써 직원 다시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빠른 회복이 나타날 거예요. 실적 그 회복이 아주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대표적 리오프주로 뭐 가져봐야 되겠고 2015년 최고가가 20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20만 원. 지금은 얼마예요? 반도 안 돼요. 8만 원대밖에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행이 살아나고 그러면 20만 원 가는 것도 시간 문제다. 예, 충분히 그 이상의 이제 그러니까 2년 동안 못 갔던 여행 한꺼번에 터지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이제 막 치고 오르겠죠, 그죠? 예, 이익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로 볼 때 주가 상승 추세가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거물망 차트 보였는데 얘도 거물망 차트에 보면 이제 얘는 음운이 아니라 양운으로 나왔죠. 빨간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빨간색 거물망. 거기에 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간다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수급도 엄청 살아나고 있죠. 거래가 팍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막 쫓아오고 있죠. 막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봐야죠. 숫자로 보니까 이게 적은 양이 아니야. 하루 거래량 45만 주짜리를 외국인이 10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0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그럼 나머지 20만 주 정도가 그냥 샀다 팔았다 매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두시라라는 말씀이에요.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 오늘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 가만 보면 카카오뱅크 금리 인상 수혜주로 카카오뱅크 한번 들어가 보시고 카카오 이것 또한 플랫폼 기업으로서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주택 관련 또 원전 관련 경험이 있는 수혜주로 현대건설 모양 좋아요. 그죠? 그리고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쪽으로 수혜주 LG 하우시스 LX 하우시스 얘도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다 이렇게 이 그림도 이쁘죠, 그죠? 예, 그림도 이쁩니다. 그다음에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 대표주 하나투어까지 이렇게 5종목을 다음 주 공략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 박스권 흐름에서의 대응 잘 해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올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다음 주 FM 이제 목요일이면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부럽고 대응 멋지게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분히 4월 한 달을 우리 행복한 우리 방에서 꽃피는 봄날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시작할 때 들어오세요. 편안하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날은 아닙니다만 날씨가 많이 푸개졌어요. 네, 좀 움직임 가져보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